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사업 뭐가 가장 중요한가?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 썸네일이 어떤 거냐면 31화 우리 유튜브 31화 내용인데요. 제가 31화 때 찍었던 내용입니다. 태양광 이야기 해가지고 태양광 수익률 높이는 3가지 방법 해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전소 발전 시간이 0.1시간 줄어들면 수익은 얼마나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금리가 0.1% 오르면 얼마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한번 봐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보통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약간 심화 학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량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들입니다. 봐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베이직하고 조금 어떻게 봐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남향의 부지. 당연히 남향이어야 되겠죠. 여기가 남동향이냐 남서향이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남서향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안가가 좀 남서향이 좀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남향이 가장 육지 쪽에서는 좀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이 안 되면 남동향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업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두 번째는 음영 요소가 없음. 당연히 음영 요소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우리가 전신주 관련해 가지고 전봇대가 새롭게 이렇게 신설이 되는 그런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전봇대 관련해 가지고 해 뜨는 고도에 따라 가지고 전봇대가 음영이 좀 발생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잘 고려를 해 가지고 전신주 위치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면 모듈. 요즘에 최근에 핫 이슈이죠. 한 7%에서 한 10% 정도? 그 정도 더 많이 발전량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좀 개인기를 좀 부릴 수가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양면 모듈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반사 매트를 또 까는 이런 또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한 발전소도 한 300만 원?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공의 미라는 게 있습니다. 발전량을 좀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게 시공의 미인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봐보면 좀 기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번째, 시공의 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부지를 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발전소의 발전량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제 이 문구를 집어넣은 그런 상황인 거고, 발전소를 싸게 짓는 방법,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흔히 요즘에 가심비라고도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첫 번째, 본인의 토지에다 발전소를 짓게 되면 가장 싸게 발전소를 갖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분양을 받는 것도 어떻게 봐보면 토지값이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토지도 어떻게 봐보면 하나의 투자의 가치를 봤을 때는 본인의 토지에다 하는 것보다는 분양을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하튼 발전소를 싸게 짓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본인 토지에다 했을 경우가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유로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삼성전주와의 거리. 이런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태양광이 아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주와의 거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주가 예를 들어서 200m 안에 있다 그러면 기본 요금만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주를 하나씩 더 심어야 된다, 50m당 하나씩 더 심어야 된다, 어마어마한 금액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주와의 거리가 공사 비용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간략한 토목공사가 좀 간략한 부분 전답이 가장 조금은 간략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지요. 그 다음에 임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조금 임야는 좀 힘드니까 어차피 토목공사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없는 거고, 근데 대부분 좀 지자체에서 요즘에 좀 요구 조건들이
조금 예전에 뭐 임야 뭐 심의 뭐 이렇게 봐보고 그러면 너무 토목공사를 좀 파이팅 넘치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토목공사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1메가 공사하는데 토목공사 비용만 막 몇 억이 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포기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하튼 토목공사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좀 간략하면 간략할수록 좀 지형을 좀 유지하면서 공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발전소를 싸게 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시공사와 유대관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공사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시공사도 사업주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대로 하면 되는 거고, 계약서 내용대로 뭐 구두 합의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서운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뭐 제안을 한다거나 부탁을 한다거나 이야기를 하면 되고 합의를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요, 시공사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때부터는. 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약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계약서 혹시 도급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계약서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계약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공사가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유리한 조건에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넣었겠지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시공사는 일단은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고, 조금은 뭐 이렇게 둘이서 잘 이해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조금은 좀 이 유대관계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뽑아먹고 하는 게 사업주의 역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공의 미. 발전소를 싸게 짓는 법, 시공의 미. 이것도 발전량을 높이는 거하고 싸게 짓는 거하고 둘 다 포함되는 게 시공의 미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타 개인기, 우리가 개인기를 부릴 수가 있는 게 있죠. 첫 번째, FIT 및 장기 입찰, 그 다음에 현물시장. 이걸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나는 FIT 조건이 돼요 하면 FIT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현물시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요즘에 여기에서 우리가 뭐 나래미를 이렇게 세워본다고 하면 현물시장이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FIT인 거고, 세 번째가 장기 입찰이 되겠죠. 요즘에 뭐 가격이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원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0원이 훨씬 더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S&P가 미쳐 날뛰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제가 판단이 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REC 관련해가지고 공급 의무량이 공고가 됐습니다. 2020년도. 그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면 REC가 언제까지 또 어떻게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도 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순서로 RM을 세워보면 현물시장, FIT, 장기입찰 요 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거고, 두 번째, 금융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1억 2천만 원 대출을 받고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3년 거치 17년 상환을 해놓고요, 3년 동안 나와 있는 모든 수익을 3년 뒤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그동안에 발전되어 있는 발전 금액 자체를 모두 다 한꺼번에 갚아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만 갚아 나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가장 베스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이냐가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계약 내용 및 시공 금액. 가장 중요하죠. 시공 금액, 계약 내용. 그러니까 시공 금액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2억 3천만 원의 분양을 받아가지고 2억 4천만 원의 분양을 받아가지고 출발점이 2억 4천만 원인 사람하고 2억의 분양을 받아가지고 1억 8천만 원 분양 받아 1억 5천만 원 분양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사람하고는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률 자체가 처음부터 얘는 뭐 6%, 7%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이미 10 몇 프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시공사 대표와의 친근. 시공사 대표하고 친해지면요, 상당히 이점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뭐 제가 시공사 대표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 대표랑 친해지면요, 시공사 대표 눈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보이면 발전소를 보는 눈이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부지 보는 눈도 좀 다르죠. 그 다음에 공사하는 능력도 좀 다르죠. 그래서
뺄 수 있는 거 빼드리고 넣을 수 있는 거 넣어드리고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저렇게 진행을 하고 하는 개인기를 시공사 대표가 엄청나게 많이 부려드릴 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뭐 시공사 대표가 아니라 뭐 시공사 뭐 직원하고 친해지는 게 뭐 의미가 있겠느냐마는 여하튼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시공사 대표랑 친해지면 상당히 이점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은 분명히 알고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대표하고 좀 친근해지면 너무너무도 베네핏이 많습니다. 저도 좀 친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조금 발전소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여하튼 우리가 개인기를 부릴 수 있는 거는 1, 2, 3, 4, 요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쉬운 것 같기도, 당장 해보면 어려운 것 같기도 한 게 태양광 시공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뭐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용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뭐 시장 논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처음 이렇게 접해 보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상 조금 태양광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고 태양광 업계 관련자라든가 관계자이신 분들은 태양광 이게 정말 아주 쉬운 사업이에요.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뭐 금융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발전소 어디에 있고 여기서 발전소에서 얼마 나오고 그 다음에 미래 예측을 조금 가능할 수가 있고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20년 동안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태양광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좋은 부지에 저렴한 가격에 금융을 잘 활용하고 훌륭한 사장을 만나면서 잘 시공하면 태양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년간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태양광 사업이다 라는 점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당연히 낫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시공사 대표하고 친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 사람한테 뭐 이야기 듣고 이 사람한테 조언 듣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하는 것들을 안 하느니 차라리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마인드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몇 개가 있지만 태양광 사업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디에다가 내가 무슨 어디 목 좋은 데다가 뭐 음식점 차려가지고 맛집 사장할 거 이거는 아니지만 당연히 태양광 사업도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주로서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업주인 거고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업에 대해서 내가 사장이라면 사장님이지 않습니까?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 발전소의 대표라면 내가 태양광이 어떻고 내가 태양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내가 태양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발전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다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돈 버는 그런 사업이 태양광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놔둬도 돈 버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관심이 있으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꼭 사업주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오늘 영상은 조금 기본적인 내용들, 베이직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지금 현재 관련해 가지고 앞선 영상 그러니까 이 영상 말고 이 전 영상 뭐 한국미래에너지 주식회사하고 그다음에 시민태양광 협동조합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 저렇게 진행이 된다 투자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 기회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봐보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찍는 날에는 조금 추운 날인데 또 다음 주 영상을 봐보면 다음 주 좀 온도를 봐보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음 주에는 제가 대외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주여서 오늘 영상 3개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영상 끝나고 나서 또 하나 더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제 영상, 우리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